자, 그리고 이제 논제 2번입니다. 자, 논제 2번은 문항을 쪼개놓은 건 맞는데 통계 자료에 양이 적고 양이 많고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보량을 많이 바꾸면 표가 3개나 돼. 그죠? 그리고 라에 우리가 좀 낯설게 수리적 개념, 이게 통계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물론 정보였지만 그것도 생각을 하는 때 또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컨셉은 일단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좀 빠르게 보시되 논제 1번 그만 보지 마시고 논제 1번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연대는 거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어딜까? 정보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누가 빠르게 정확하게 찾는지 싸움이니까 앞선 글감과 싱크로율이 높은 지점들, 활용도가 높은 지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스캔하시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 놓으시고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논제 2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논제 2번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제시문들 한번 다시 보시고 내가 개요 작성 혹은 답안을 썼다면 답안의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포인트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투입하셔라. 이 정도 조언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2-1의 접근 포인트라고 해놨는데 이제 통계 자료의 특성상 이게 창의적인 그런 포인트로 컨셉을 잡으시면 떨어집니다. 통계는 기계적 채점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도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 이 통계 자료에서 뭐 3개 본 녀석 몇 점, 2개 보면 몇 점, 이렇게 정말 기계적 채점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 분석력의 방점이 찍힌 이제 문항이다라고 전제를 까시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관건이다. 그냥 거의 목숨 거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 아래는 이제 문제 표가 뒤에 3개 있죠. 이번에 그래서 한 500자 내외 정도로 자료에 어떤 진술의 구성까지 고민하시면서 좀 분량을 할애하시면 되고, 500자 내외를 고려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이제 뭘 쓸지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문장 쓴다. 뭐 이런 맥락으로 좀 문장을 이제 딴다란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글감도 촘촘해지면 좀 뭐랄까 좀 가독성에도 기여를 하고 그죠? 쓰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라의 연구 결과 분명히 논제 있습니다. 라도 제시문의 일환이죠. 그래서 가나다의 독해 흔적을 채점자가 제대로 했는지 채점하듯이 라의 연구 결과의 핵심도 정확하게 찝어냈는지 채점을 한다라는 전제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의 실험 결과가 연구 결과가 뭐 제시문에도 있는데 나도 알고 교수님도 알 텐데 굳이 무걸 굳이 쓸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감점을 줄인다는 마인드죠. 그래서 라의 연구 결과를 뭐 한 문장, 짧게는 한 문장, 2문장 이내로 최소화시켜서 일단은 안전장치로 걸어두셔라. 그리고 일단 요구사항 2개입니다. 그래서 500만 이상의 대규모의 도시 측면에서 구성 하나, 작은 한 달랑 4문장 정도, 아시아 도시 측면에서 한 200자 정도 대체가 설명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체킹을 하시고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수리적 계산은 아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이게 수리 논술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계산을 해봐요. 실제 애들이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확률 뭐 변수를 구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공동체 의식의 뭐 변화 뭐 몇 프로냐. 그래서 퍼센트까지 나와서 계산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계산 과정과 그 항목들에 대한 맥락들을 아무리 최소화시켜도 거의 요령 있게 쓴다고 해도 50자에서 100자 이상 정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황상 200자 안에 다 담기가 힘들다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수리적인 계산 과정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로 좀 압박을 받을 텐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일단 이게 물어본 질문인지를 한번 체킹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 모의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적 계산 과정을 근거로 제시하라라는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싸움이었어요. 계산한 결과물들을.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화시켜라. 그래서 결정적인 논거로 쓸 수 있는 항목과 수치 정도로 최소화시켜서 수식어구 정도 의식하시면서, 아니면 아무리 짧은 단문입니다. 뭐 넣어도 된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구사항이 아니냐. 그걸로 이제 결정하셔라. 그리고 일단 서울시의 대책인데 이게 연대나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대안이죠.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묻는 경우는 좀 편차가 커집니다. 제시문과의 싱크로율이 높아야 돼요. 배경 지식을 무작정 동원해가지고 기가 막힌 걸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승부를 치니까
대행을 하시면은 이해 분석의 취지상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제 1번의 흐름 보십니다. 내가 뭔 써도 괜찮은 이게 아니라 논제 1에서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와의 관련성. 글을 쓰는 그 맥락이죠. 문자. 그와의 싱크로율이 높은지를 채점자는 채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구상을 하실 때 절대 조심하셔라. 그리고 일단은 글과 말의 본질을 고려한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비교했을 때의 핵심은 글과 말과 관련된 차이점이었으니 논제 2번에서 써먹으란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나와 있는 제시문 라에 나와 있는 매체는 우리가 비교했을 때 분석을 했던 디지털 매체로 환원할 수 있으니 매체의 속성을 좀 비교했으니까 앞에서 많이 했다면 좀 차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으로 또 축을 잡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별표에서 보셨듯이 가끔씩은 이제 연대가 이제 대놓고 출제 의도라든가 뭐 감점 포인트라든가 뭐 다른 대학교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뭐 제시해 주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의 흐름상 이제 간헐적으로 나왔던 맥락들을 좀 참고를 한다면 어찌됐건 논제 1에서 여러분들이 잡았던 글감을 논제 2에서 채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냐 말 거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논제 1에서의 차이점과 기준점들을 활용한 글감 제시가 관건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요의 축인데 개요는 아까 우리 했으니까 세 가지 하라 그랬죠. 라의 연구 결과 반드시 누락시키지 말아라. 표의 한 목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책을 쓰는 주요한 판단 기준점들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정리하면 일단은 첫 번째 손가락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디지털 매체 사용량 3% 증가 이건 제시문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거가 화살표 원인이 되면 공동체 의식 점수가 하락을 한다. 근데 이제 정규표 그려줘야 되니까 평균 10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요 인과관계는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있다가 2번 할 때도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그 수리적인 일종의 좀 계산과 관련된 힌트들이었죠. 기준 그 공식 같은 거. 네, 그거가 그냥 딱 보고 이게 뭔 얘기냐가 아니라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게가 가운데 10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죠. 이렇게 날개 이렇게 그런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요거의 메커니즘을 이해했던 계산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굳이 잡아내면 공동체 의식의 감소율입니다. 그 정도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증가한다라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면서 좀 정리를 뚜렷하게 해놓으셔야 이후 대안을 쓰실 때 좀 편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측면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있는 정보를 환원하면 표준 편차가 5점일 때죠. 표준 편차가 5점일 때는 위에서 우리가 라의 연구 결과를 이제 이해를 못했으면은 못하겠지. 근데 이해를 했으면은 표준 편차가 5점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10점을 중심으로 그려졌던 평균이 10점이야. 표준 편차는 5점 짧은 거에 표준 편차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평균에 좀 가깝다. 평균에 좀 몰려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생각을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적용하면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에 가깝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권 그 도시로 이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가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고 요거를 아까 얘기했죠. 계산을 과연 하면 이거에 대한 근거로 거의 뽑아내면 애들이 이제 막 풀어보니까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로 해놨을 때 그 공식에 때려 넣게 되면은 공동체 의식 감소율이 대충 47% 정도 나온다. 이 계산을 이제 지금 포인트만 갖고 온 건데 이게 길거든요. 넣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그래, 핵심 저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항목과 결정적인 수치 정도 이렇게 논거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식어 그 정도로 보강하는 것까지는 정황상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안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편차가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제 핵심 특히 글쓰기 그와 관련된 논제 1번에서의 싱크로율이 높은 지점이 일단 중요하고 그렇다면 서울시는 디지털 매체 이제 뭐 이렇게 디지털 매체 많이 쓰면은 공동의식 떨어지는 게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매체를 줄일 거냐 그러면 문제가 되죠. 이게 실현 가능해야 돼. 그지? 뭐 언론을 탄압할 거야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SNS를 못하게 이게 솔직히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실천 가능한 지점
그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글감의 수위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구상을 할 텐데 실천 가능한 지점을 부연을 한다면 온라인보다는 이제 유도하는 거죠.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낫잖아. 이거를 매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소통의 기회라든가 확대라든가 뭐 문화체험, 기업 활동, 뭐 기업은 뭐 마케팅 정도 되겠죠. 뭐 해서 온라인으로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뭐 현장에 와서 사면 뭐 할인을 많이 해준다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문화 활동들을 오프라인으로 좀 풍요롭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실천 가능한 지점에서 타당하다면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직접 글을 쓰는 기회, 그죠? 우리가 일단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면대면이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벤트와 관련된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축으로 잡힌다면은 뭐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도시 측면인데 이건 이제 대응을 시켜놨어요. 표준편차 10점일 거고 표준편차 10점이라는 얘기는 아까 표준편차 5점일 때 그죠? 500만 이상. 그거는 이게 평균이 몰렸잖아. 이거는 이제 꼬리가 길게 그러니까 평균에서 좀 멀어지는 것들이 좀 표본들이 많은 이제 꼬리가 긴 뭐 그런 것들 상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중요한데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에 가깝게 하락할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다. 괜찮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공동체 의식 감소율이 약 34%다. 확실히 줄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보단 이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대안인데 당연히 매체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디지털 매체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뭐야 이제는 공동체 의식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대책이 오히려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과연 실천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는 이제 부연 처리한다라고 사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를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유치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로 뭐 이제 소속감이라든가 정체성을 조금 끌어올리는 기회들을 일상에서 좀 많이 하자. 뭐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죠. 이렇게 뭐 공동체 관련돼서 정체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서로를 좀 배려하고 교류하는 기회는 어찌됐건 물리적인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봉사, 뭐 예를 들면 학교 학생들 특히나 이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저기 서울만 해도 역사박물관도 있고 궁도 많죠. 경북군 창동에 많은데 야간 시간 밤늦게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해주긴 하는데 그 가서 궁을 거들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약간 연장해서 개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료 입장 뭐 주말 되면 뭐 한복 입으면 뭐 깎아주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프로그램 쪽으로도 아이디어들이 애들 쓰라고 하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적 가치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사 프로그램들을 어디선가 제작을 할 텐데 그걸 서울시가 조금 더 그 제작 비용이겠죠. 뭐 그 주제를 정해주고 막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천 가능하려면 그런 제작비들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의 좀 편이 그럼 좀 늘어날 테니까 이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포인트,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이디어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 논제 2번인데 2-2는 실질적인 승부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근데 애들 답안도 보고 아이들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야. 연대가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분량을 조금 더 조금 200자 정도 더 늘었겠죠? 논제 2번에서 200자 늘고 논제 1번에서 200자 늘었으니까 그 200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논의 대상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평가란 얘기는 가치 판단이 긍정적인 가치 판단과 부정적인 가치 판단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거도 복수로 설정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표 1, 2, 3 논의 포인트 정해주지도 않고 요거를 2개 제시면 나와 다로 그냥 평가하세요라고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평가하라고. 한 개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옹호하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바꿔 얘기하면
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뒤에서 보겠지만 채점자도 좀 이 문제 풀고 좀 식겁했을 수도 있어요. 채점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저기 제가 중간에 참조라고 해놨죠. 이제 기존 문제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컨셉은 연대 풀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일단 정보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채점자도 기계적 채점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모의 논제처럼 그냥 다양하게 마치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열어둔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간략하게 방금 얘기했듯이 논의 포인트를 좀 줄여둔다던가 긍정적 평가를 할 거냐 부정적 평가를 할 거냐라고 좀 뚜렷하게 요구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명시를 하는 식으로 조율이 들어올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 얘기하기 완성도가 좀 많이 좀 급하게 맞는 거 아니냐, 떨어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좌우지간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대응을 하고 바꿔 얘기하면 이제 무슨 지가 뭘 쓰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급하게 쓰기 때문에 개요 작성이 그렇게 밀도 있는 편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성이다. 그래서 사실상 퍼즐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퍼즐이라는 얘기는 나와 다로 막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해 분석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핵심과 요 다의 표 이제 라입니다. 죄송합니다. 라에 있는 표 중에서 수치들의 의미 중에서 많이 닮아 있는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죠. 표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보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한 2시간 줘도 막 못 뽑아낼 정도로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는데 다 부수적인 겁니다. 실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서서 정리했던 제시문들의 활용 포인트, 적용하기 좋은 포인트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찾아놓고 내가 글쓰기 편하게 제시문의 관계를 좀 부각시키기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지점이 뭔지 선택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빠르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맥락. 그래서 일단 다이다이 퍼즐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컨셉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량은 표 1, 2, 3, 나, 다, 평가 각각 200자, 각각 100자씩. 왜냐면 표 하나당 나로 해야 되고 다로 해야 되니까 저게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구성인데 이거를 표 1, 2, 3을 놓는 거죠. 표 1을 나다로 얘기하고 표 2를 나다로 얘기하고 표 3을 나다로 얘기할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표 1, 2, 3을 때리고 다를 중심으로 표 1, 2, 3을 때릴지. 자, 구성 고민해야 되죠. 연대가 항상 이걸 우리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어떤 항목을 축으로 정리를 하는 게 글쓰기 편할까?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유리할까요? 그지? 요구사항이야. 요구사항이 뭔지를 보시는 얘기죠. 나와 다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구성적으로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채점자를 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표를 중심으로 표 1, 2, 3을 중심으로 표를 나다, 표 2, 나다, 표 3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화살표가 그 의미다. 지금 분량 할애와 관련된 거는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장 기능이 뚜렷한 간결한 문장을 사용. 일단 간결해야 돼요. 여기서는 정확해야 되니까 딱딱 끊어서. 그래서 간결하게 그냥 막연히 짧은 문장을 쓰자. 원래 우리 모국어가 긴 호흡은 일단 주어 서술어의 간격이 짧아야 일단 좀 메시지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 짧게 써야 되냐 애들이 하소연하고 물어보게 되면 한 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주어 서술어를 갖춘 완결된 단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자 정도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세요. 간결하다는 얘기는. 근데 그 50자를 그냥 쓰지 말고 나 50자 한 문장 주장 하나 쓴다. 근거 하나 써주자. 그에 대한 부연 하나 써주자. 아니 근거 하나 또 써주자. 이런 식으로 문장 어떤 문장을 쓸지 문장 기능을 살짝 고민하시게 되면은 막판 후반부에 정말 급할 때 개요 작성도 못하고 그럴 때 그 문장 자체가 일종의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장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답안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지웠다 썼다 막 하고 그러는데 최저는 거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의 메시지 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일단은 제심 활용할 때의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심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라 그랬더니 그냥 쓰는 거야.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편의 글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표 1, 2, 3은 구체적인 이제 숫자들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상의 표입니다. 근데 표는 어떤 현상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 맞죠? 결과면
표 나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글을 쓸 때 조금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이 결과의 원인이 나의 무엇이다. 이 결과의 원인이 다의 무엇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결과 원인 뭐 이런 식이죠. 인과적으로 여러분 답안의 컨셉을 잡아라. 바꿔 얘기하면은 항상 통계의 의미가 뭘까? 이건 문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통계 자료 자체가 대주제와 관련된 글쓰기와 지식 발전과 관련된 뭔가 문제적 시사점이 통계 자료에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의심해주는 센스. 이게 문제 논술 자체 취지가 비판적 사고니까 그 정도는 빈도도 높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그거에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그 원인에 조금 집중한 밀도를 높일 때 인과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요 정도만 고민하시게 되면은 재심 간의 연관성 파악하시고 글을 쓸 때 실제로 좀 약간 용이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요를 한번 잡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 1 일단은 상정을 했습니다. 재심은 나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재심별로. 자, 표 1과 관련돼서는 이제 아래 이제 표 그림 그 막대기가 지금 생략돼서 이제 표의 아래는 나와 있는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의미가 중요하죠. 자, 살짝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표 1, 2, 3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표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 포인트를 아까 여러 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정보가 많지도 않아. 솔직히 표 1을 보면. 숫자가 제일 큰 거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482, 이메일 사용량이 적고 공동체 의식이 낮은 경우죠. 그래서 63.3%라는 가장 큰 수치에 집중하는 거는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걸까? 뭐 의심을 해보고 다른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 논제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포인트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서 힌트로 쓰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메일 사용량이랑 공동체 의식은 일반화시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뭐와 싱크로율이 높아요? 이메일 사용량은 글쓰기와 관련된 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지식 발전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왜 이 두 항목이냐는 얘기야. 얘네들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처음엔 컸다는 얘기예요. 63.3%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거 이제 이메일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 이제. 이메일 사용이 많아져. 글쓰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기린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메일 사용량이 이상한 거지. 아니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그죠? 어머나 역전됐네.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맞아요? 이게 약간 우리 예상 모양이 좀 다르잖아. 그리고 뭔가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다로 평가할 때 포인트는 논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432, 54.1%와 관련된 그 현상의 결과, 그 결과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나다로 원인 분석을 한다는 맥락으로 포커스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맞죠? 물론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는 다양한 글감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나다로 평가할 때 포인트는 이메일 사용량을 좀 늘렸는데 공동체 의식이 낮네. 요 지점이죠. 그거를 포커스로 잡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영문 재심, 글쓰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재심으로 보게 되면 이거 약간 왜곡되고 좀 잘 안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정적 평가가 가능했고 내용적으로는 일종의 퍼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교와 관련된 걸 직접 인용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글감을 살살살 관련된 키워드들을 써서 밀도 있게 글감 근거를 제시했으면 됐다. 그래서 주체적인 내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글쓰기의 장점이 있었다. 제2의 구술성이죠. 근데 이게 이메일이 제대로 그걸 구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계적인 연대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공동체 의식이 좀 낮아지는 표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석의 축을 잡으시지 않았을까. 일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맥락을 살리면 그리고 똑같아요. 논의 포인트 같이 잡는 거죠. 여기서 논의 포인트를 다르게 잡으면은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 솔직히 여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간결하게 정확하게 간다. 맥락을 살린다고 보게 되면 정리. 이메일 사용량이 적었는데 이제 많아지는 거야. 많아졌는데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낮아졌다라는 그 측면 432. 그거의 포인트를 잡게 되면 다뤄보게 되면 조금 부정적인 메시지를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메일이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도움은 물론 됐죠. 그죠? 높아지는 측면이 45.9나 됐으니 인정은 하는데 본질적으로 체계적인 연대와 소통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왜냐하면 이메일에서 얘기했던 주제들이 되게 찰나적인 건데 매체가 단편적인 얘기였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런 경향성이 많았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맥락. 자, 그리고 이제 표 2 비슷하게 가봅시다. 표 2는 근데 이거는 비슷해. 우리의 예상과 비슷한 거야. 항상 수치의 한계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항목들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센스입니다. 정보량이 많았을 때는 이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내 예측과 비슷하게 흘러가면 그냥 대표적인 부분에 그냥 핵심 논거만 이렇게 짜봐서 정확하게 갖고 오면 되는데 내 예상과 좀 다른 지점들이 있어. 분명히 하다 보면 여기 통계를 조작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문제 상황이 아닐까. 그거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자는 얘기지. 일종의 센스입니다. 그러면 일단 독서량이죠. 독서량 뭐 글 쓴 거 읽는 거야. 그러면 논제 1번을 봤을 때 우리의 공동체식, 지식발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거기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뭐 좋아지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맞더란 얘기가 대충. 보니까 독서량이 적을 때 공동체의식이 현저히 낮고 독서량이 많으면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눈으로 보이는 수치 69.6%, 486 제일 크잖아.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변화진 지점 그 결과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독서량을 많이 했을 때 공동체의식이 높아졌다. 434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49.7보다는 50.3이 좀 큰 수치니까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더 둬서 긍정적으로 나는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있지만 글쓰기의 장점이 이메일로 잘 발현되어서 개인의 내적인 성장 그리고 그걸 보는 청자들의 체계적인 뭐 집단과 연대 소통 관련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의 글감 쓰면 될 것 같고 다로 평가하면은 다시 반복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편하게. 독서량을 늘렸더니 공동지식이 높아지는 그 경향성에 대해서 434에 포커스를 둔다면 다로 평가했을 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글쓰기 자체가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사고를 하는 글쓰기 자체 독서 사색의 시간이겠죠. 아무래도 짧게 가벼운 주제들을 짧은 찰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자기 사유와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는 정신적인 유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맞죠? 제시문에 나왔던 맥락이니까 뭐 학문 체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그 원인과 추론성 진술을 다 가능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3입니다. 자, 표 3은 근데 표 1과 또 비슷해요. 표 1이랑 비슷한 거야. 예측하고 상이에요. 협업 미디어는 이제 거기 나왔던 거니까 소셜 그 작업이죠. 요것도 글쓰기의 속성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머나 제시문 봤더니 그러면 늘어날 것 같아. 우리의 공동체의식이 지식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의식이 잘 발현될 것 같아서 봤는데 협업 미디어 사용이 적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거죠. 64.2%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걸 쫙 늘려봤더니 어머나 공동체의식이 낮은 지점이죠. 341이야. 51.0% 보고 있는 겁니다. 요런 많아지는 게 지금 눈에 거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나로 평가하면 협업 미디어 사용량을 늘렸을 때 공동체의식이 낮은 지점에 대해서 나로 평가하면 부정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협업 미디어는 소통의 글쓰기, 제2의 구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수단인데 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반증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연대와 소통까지 나아가기에는 현대 매체, 현대 협업 미디어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었을 거고 똑같이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양을 늘렸을 경우에 공동체의식이 낮은 지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다로 보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매체를 통한 찰나적인 소통의 경향이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다의 입장이 여기도 유효하다라는 맥락에서 적용됐다라는 맥락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이 긍정적이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 사유의 연대를 저해했다. 봐라, 당연한 거 아니냐, 다의 입장에서는. 그죠? 글쓰기 한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다에는 포인트가 두 개였지만 현대 매체입니다, 지금. 협업 미디어는 매체예요. 과거에 예전에 글쓰기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협업 미디어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매체를 비판적으로 봤던 다의 핵심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 주체들이 사적 영역으로 너무 매몰된 거 아니냐. 맞죠? 이제 그러한 맥락들을 다의 근거로 좀 잡아내면 어땠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그냥 짧게 해제를 한다라는 느낌인데 좀 자세하게 본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은 아니지만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맥락, 시사점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학원의 선생님과 같이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연대 기출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맥락의 포인트들을 좀 의식하고 적용하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려고 포인트를 잡았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너무 진입하기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복습도 좀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부처들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변별 지점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될지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이해 분석력에 채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연대 컨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올 입시에 연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학원 자 인문논술 한기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